Mr. Tate was right. What do you mean? Well, it would be sort of like shooting a mockingbird, wouldn't it?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멀티플레이 하면서 리뷰하는 리뷰 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홍대에 나왔고요. 오랜만에 홍대 쪽에 나왔네요. 여러분, 제가 지금 뭐 하고 있게요? 바로 광합성을 하고 있습니다. 비타민 D를 만들고 있어요, 여러분. 좋아. 햇빛 좋아. 그 홍대 쪽에 오면 꼭 제가 책거리 공원인가요? 그쪽을 꼭 항상 걸어요.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번화가 쪽 라인도 제가 많이 가지만 홍대에 오게 되면 꼭 이 공원 쪽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공원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혹시라도 안 가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책거리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. 책 경의선 거리 이렇게 써있죠. 지하철에서 바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 좀 편하게 공원으로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추리가 아직도 남아있네요. 자, 몇 번 출구인지 좀 볼까요? 여러분, 6번 출구네요. 6번 출구로 나오시면 책거리 공원에 바로 들어서실 수가 있습니다. 한때는 평화의 상징이다가 이제는 해로운 새가 돼버린 비둘기가 아주 한가롭게 걷고 있네요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책거리에 오시면 좀 책에 관련된 다양한 또 이렇게 부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광합성 하면서 여러분과 영화 리뷰하는 멀티플레이어 리뷰 손입니다. 오늘은 비타민 D 지금 생성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공원 나오니 좋네요. 날씨도 한동안 굉장히 춥다가 오늘은 엄청 춥지도 않고 좀 이렇게 햇빛도 좀 받을 겸 제가 오늘은 비타민 D 합성 영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리뷰할 영화는요, 앵무새 죽이기라고 여러분 아시죠? 하퍼리라는 그 소설가가 쓴 엄청난 걸작으로 평가를 받는 앵무새 죽이기를 또 원작으로 한 같은 제목의 앵무새 죽이기라는 흑백 영화를 또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영화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레고리 팩이라는 그 되게 그 신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헐리우드 대스타가 출연하는 영화예요. 굉장히 잘생겼고 지적인 이미지, 신사의 이미지로 굉장히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죠. 또 이 앵무새 죽이기라는 영화로 또 상도 받았습니다. 상도 받았고 또 좋은 평가로 이렇게 기억에 남는 또 배우가 됐죠. 로마의 휴일로 가장 많이 기억하실 배우인데, 자, 이제 이 그레고리 팩이 나오는 이 앵무새 죽이기 그 시청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시러 가다 보면 극장에 좀 독특한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. 좀 생뚱맞은 제목이다라고 생각되는 제목들 같은 경우는 많은 영화들이 그 제목의 의미를 영화 속에서 찾아내시면 영화를 상당히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보고 나서도 그런 의미였구나,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구나 라고 감독의 그 주제의식을 찾아내시면 영화가 상당히 더 재밌게 느껴지세요. 그래서 제가 이 영화 스토리를 좀 얘기할 때 그 영화 속에서 앵무새가 과연 뭔가, 누구인가, 그 앵무새를 영화 속에서 찾아내시면 영화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한번 앵무새를 찾아보세요, 여러분. 저는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이 앵무새로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앵무새와 또 같은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이 영화는 굉장히 주제의식이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. 그래서 이 영화가 성경 다음으로 또 평가를 받는 그런 평론가들도 있어요.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
소설로도 뽑히기도 한 이 소설, 왜 이렇게 평가가 어마어마한가? 그거는 이 소설이 인간의 양심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영화도 영화를 보는 분들에게 인간의 양심이란 과연 무엇인가,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질문을 영화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 소설이 아닌가.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에도 굉장히 그 방향점을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.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.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되는 영화고요. 영화를 보고 나면 상당히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뭔가 방향점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또 따뜻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. 제가 지금 햇빛을 받는 바람에 조금 인상을 살짝 찡그리는데 그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.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 영화 한번 스토리 얘기해 볼까요? 이 영화는 참 재미난 게요, 그 주인공의 시점, 그러니까 그레고리 팩이 연기하고 있는 그 변호사의 시점으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변호사의 딸, 어린 딸, 그 딸이 뭐 회상하는 듯이 나레이션이 깔리면서 영화가 이제 이어지고요. 그 딸의 그 관점에서 아빠가 변호하는 그 사건에 대한, 또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의 모습들, 또 그리고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조금 편견과 선입견을 가졌던 마을에 있는 그 괴물처럼 생각했던 부라는 그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들, 뭐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. 아이의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더 이 영화가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. 이 영화는 보면 아빠인 그 변호사가 억울하게 강간범의 누명을 쓰게 된 흑인을 변호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, 또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 흑인에게 린치를 가하는 마을 사람들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라는 아저씨, 괴물처럼 생각했던 부라는 아저씨가 결국 아이들을 나중에 구하거든요. 참 뻔뻔스럽게도 그 흑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무고를 했던 그 여인의 아버지가 그 변호사를 아이들에게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달려들었는데, 이 부가, 아이들 주변에 머물러 있던 부가 아이들을 구해요. 그 과정 속에서 그 남자가 이제 죽게 되죠.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이 딸아이가 아빠가 옛날에 해줬던 그 앵무새는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빠에게 하면서 그 영화가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. 이 힌트가 되셨습니까? 앵무새가 뭐였는지? 제가 줄거리를 너무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고, 한번 옛날 보셨던 분들 많을 테니까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 보세요.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앵무새 얘기를 좀 드릴게요. 영화 속에 앵무새는 사람들을 노래도 불러주고 앵무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좋은 새니까 죽여서는 안 된다, 뭐 그런 식의 대사가 이제 아이들한테 아빠가 해주거든요. 앵무새가 누굴까요, 여러분? 뭐 감 잡으셨겠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그 흑인이기도 하죠. 그 영화 제목 그대로 흑인을 죽였잖아요.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. 그 흑인은 단지 여자를 돕겠다는 선한 마음으로 여자의 집에 들어간 것인데, 오히려 그 유혹에 응하지 않자 여자와 아버지가 그 흑인을 강간범으로 몰아서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, 결국에는 흑인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총을 맞아 죽게 되죠. 쉽게 말해서 진짜로 앵무새를 죽인 겁니다. 뭐 겉으로는 경찰이 도망가는 흑인을 쏴 죽인 걸로 나오지만 무엇이 흑인을 죽였을까요? 그 흑인이 죄가 없다라는 건 알면서도 그 단순히 피부 색깔이 틀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, 그 선입견 하나만으로, 이유 맹목적인 증오와 그 미움, 이런 것으로서
그 마을 사람들이, 그 배심원단이 그 흑인을 죽인 것이죠. 그리고 또 앵무새는 또 누굴까요? 네, 바로 부죠. 네, 영화 후반부에 그 딸아이가 앵무새 얘기를 하면서 부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아빠와의 대화를 하면서 그 부가 역시 선한 마음으로, 거의 굉장히 선하죠. 괴물이 아니었죠. 아이들조차도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. 그 부라는 그 아저씨에 대해서, 괴물처럼. 근데 결국 굉장히 선한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아저씨였던 거고, 결국은 그 오빠와 자기를 보호해 주죠. 앵무새를 살리자는 거죠. 앵무새였던 흑인이 죽었지만 영화 후반부에 가서는 이렇듯 선한, 앵무새에 속하는 선한 사람들은 살려야 한다.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앵무새가 뭘까요? 앵무새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양심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앵무새 죽이기라는 것은 조금 단어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양심을 죽여서는 안 된다. 우리의 양심을 살리자. 그런 감독의 그런 소설가의 주제의식이 담겨져 있는 그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우리 인간 속에 존재하는 그 양심, 그 양심의 외침에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. 네.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선과 선한 사람들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런 앵무새들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. 우리 사회도, 아니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잖아요.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뭐 난민 문제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난민들은 다 강간범들이고 막 하면서 굉장히 뭐 국제사회 속에서 엄청나게 보수적인, 진짜 몇 명 되지도 않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런 명함도 못 내밀 나라에서 그 난민에 대한 엄청난 혐오를 한때 막 드러냈었죠.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놈의 언론들이 증오와 폭력, 미움의 그 기반, 사회적 기반,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조성하고 있죠. 각 분야에서. 이 영화가 주는 해법은 그거예요. 이 영화 속에도 그 흑인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,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도 않은데도 흑인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들을 마을 주민들이 막 표현하잖아요. 그리고 흑인에게 폭력을 가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. 마을 주민들이. 근데 그걸 이제 이 변호사가 막죠. 굉장히 상징적인 그 의미예요.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흑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를 했던 그 여인의 아버지가 변호사를 찾아와서 흑인이 죽었는데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찾아와서 침을 뱉습니다. 그때 그 그레고리 팩 그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기억나세요, 여러분? 욕을 했을까요? 아니면 그 사람의 따귀를 때렸을까요? 아닙니다. 그냥 덤덤히 그 남자를 바라보다가 자기 갈 길을 갑니다.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. 화나죠. 비상식적으로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적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죠.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막말과 폭력과 증오로 그것을 대한다고 해서 우리까지도 똑같이 막말과 폭력으로 그들에게 맞서야 될까요? 그건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. 이 영화 속에서 그레고리 팩이 그 흑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항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와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누명을 씌워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증오심을 막 나타내죠. 폭력성을 나타내죠. 그 변호사의 아이들까지 해치려고 하죠.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
웃긴 얘기도 이제 방구 낀 놈이 승질낸다고, 먹긴 놈이 승질낸다고. 이 남자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지 않죠. 자기가 누명을 씌웠다는 걸 분명히 알죠. 하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증오와 폭력을 표출하죠. 지금 우리 사회가 보이는 모습, 세계가 보이는 그 증오와 혐오의 문화는 이 영화 속에 나와 있는 모습들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. 그게 잘못됐고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더욱더 강하게 증오와 혐오를 드러내죠. 폭력을 드러내죠. 우리는 이런 증오와 혐오에 대해서 침을 뱉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막말을 하고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변호사가 대응했던 것처럼 이성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, 합법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또 우리의 양심의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. 그게 인간다운 길이다.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이 소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. 그 변호사가 아이들한테 그래요. 아이들 그 흑인 변호를 맡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림을 받으니까 아빠 그걸 안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가 그러죠.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, 아빠가 될 것 같아서,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나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식의 대사를 합니다. 네.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. 네. 힘들지만 양심의 그 고백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던 거죠. 우리는 얼마나 그런 양심의 고백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있고,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더 그 여자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양심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에 증오와 분노와 혐오를 쏟아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자, 앵무새 죽이기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 앵무새가 뭐였는지만 우리가 알아도 예, 앰뷸런스 차가 지나갔습니다. 예,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도 이 앵무새가 뭔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이 영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레고리 팩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는 영화, 그리고 전 세계가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증오와 혐오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영화 앵무새 죽이기.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. 저는 10점 만점에 9점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는 주말에 이 영화를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기를 바라요. 네,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위로와 해답을 드릴 겁니다. 자, 그럼 비타민 D를 합성하면서 저는 좀 더 이 공원에서 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